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회복을 넘어 결실의 시간으로 가겠다. 어제 2026년 병오년을 맞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해는 헌정 질서를 복구하고 멈췄던 국가 시스템을 다시 움직이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성장과 도약으로 넘어가는 시간이다. 이런 뜻이겠죠.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의 삶도 함께 나아집니다. 붉은 말처럼 달리겠다고 말한 이재명 정부,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2일 첫 방송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 바로 경기도죠. 경기도지사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그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크부터 듣고 옵니다. 왜 1인 시위하는데 와서 방해하고 내란 전담대 관부 당연히 해야 되고 2차 종합특검 당연히 해야죠. 물어보는 겁니다. 국회의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해야죠. 도배곡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그 영장 기각시킨 그 판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돼야 됩니까? 1인 시위하는데 방해하지 윤석열 마세요. 대통령 정부에서 그렇게 1인 했습니까? 시위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국민의힘은 내란당 아니에요. 선거법 즉각 2심 계산하세요. 지금 12월 4일 날 12월 4일 날 당정대 회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해제되는 날 12월 4일 당정대 회의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내란의 정당성이 뭡니까? 야당, 민주당이 의회 폭거 때문에 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멋집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전 최고위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저희 새해 끝장뉴스 오늘부터 다양한 활약을 해주실 분도 여기 모셨습니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뉴스 인사이다에서 인사 올리다가 여기서 뵙게 되니까 너무 많이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도 황영실 앵커님과 같이 국민의 눈으로 권력을 감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 새해 인사부터 듣겠습니다. 네. 병오년, 어제 이제 병오년을 맞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병오년 붉은 말의 해 우리가 도약해야 하는 한 해입니다. 이재명 정부 비정상에서 정상화를 넘어서 대도약하는 해가 되는데 김병주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대도약할 수 있도록 김병주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요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9월에 제가 뵙고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직접 국민들께 내가 경기도지사로 출마해도 되는지를 묻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는지. 네, 자체 국민께 묻는다. 예. 사상 헌정 사상 처음으로 했는데 한 70~80% 반응해 주신 분들이 김병주가 나가서 이재명 성공을 경기도에서 견인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유는 내란을 극복한 그 추진력과 돌파력으로 경기도를 발전시켜야 된다. 비전을 가진 김병주가 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응원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굳히셨습니까? 예. 네, 네. 언제쯤 그러면 출마 선언하시나요? 이번 주 12월 4일 날 1월 4일, 월요일이군요. 일요일 일요일. 네, 할까 예.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새해 되면서 힘차게 붉은 말처럼 이제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꼭 김병주가 해야 된다. 그래서 김병주의 삼행시로 지었어요. 네. 김을 매는 농부의 심정으로 병, 병오년이 밝았습니다. 주,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르면서 최선봉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선봉에 서겠습니다. 와, 멋집니다. 일 잘하는 김병주, 준비된 김병주였습니다. 네, 예. 일 잘하는 경기도 전문가 김병주입니다. 네. 네. 질문 더 하실 거 없으세요? 저 할 거 있죠. 자, 김병주 하면 이재명의 동지, 이재명의 베프, 이재명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네. 저 이 용어 잘 모르는데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천후 수륙 양용 장갑차가 되겠다. 이건 뭡니까? 오.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기도가 뒷받침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천후 수륙 양육 장갑차는 지상에서도 가지만 물 위에서도 가고 장애물을 만나도 갈 수 있는 장갑차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장애라도 극복을 하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김병주가 견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의 수륙 양육 장갑차가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동지적인 관계입니다. 예. 가장 어려울 때 동거동락한 그렇죠. 든든한 믿음의 동지이자 정치 공동체이죠. 이미 이재명 대통령 4년 전에 대선 후보 때부터 제가 그 당시 안보 분야를 담당했고요. 그리고 그때 실패했지만은 다시 국회의원 되셨을 때 처음에 상임위 가실 때도 다른 상임위를 가시려고 하는 걸 제가 국군 통수권자 되셔야 되니까 국방위로 오세요. 아, 그래서 해갖고 국방위로 가셨군요. 네. 그래서 국방위로 오셔서 그때부터 더 이렇게 많은 예.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를 위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또 22대에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12.3 내란 때 그야말로 이재명을 깃을 지키면서 끝까지 이재명을 지키고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만든 동지애적인 믿음의 동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의 동지를 뽑는 선거인지도 아하.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국정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어야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이재명의 동지 네. 김병주 최고. 네. 내란 청산, 이 내란 정국에서 최고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고 지금도 1인 시위 계속하는 모습 우리 영상으로도 보고 왔는데 만약에 이제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이 내란 청산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 있으세요? 경기도가 사실은 내란 청산의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 거죠. 예. 내란 청산은 사실은 국회나 선관위의 계엄군이 왔지만은 전국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그 뿌리가 곳곳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되어서도 된다면은 그 경기도부터 내란 척결 청산을 가장 잘해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그 복원 위에 우뚝 선 경기도를 만들어야 되고 이재명 정부 성공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특히 선거는 내란 종식 없이는 이재명 정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란 종식과 국민의힘 내란과 한몸인 국민의힘 심판 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주가 출마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선거에 전국 선거에도 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 사실 경기도지사로 출마를 하겠다라고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현직에 있는 재선에 도전하는 김동연 도지사도 있고요.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고님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많죠. 사실은 국정은 실제 경기도는 도정은 연습이 아니라 예. 도정 자체가 실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에 사실은 선거에서는 시대 정신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누가 잘 뒷받침할 것이냐, 내란 척결과 그런 또 국민의힘 심판을 누가 잘할 것이냐, 경기도의 민생과 개혁을 아하. 누가 잘할 것이냐라는 예. 기준이거든요. 네. 그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 유권자분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지금 그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할까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그냥 옵저버로서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그런 면을 많이 보여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 철학을 같이 하지 못하는 분도 있다고 보고, 또 어떤 분들은 경기도지사가 되면 바로 대선 준비부터 하시는 분이 있을 걸로 저는 보여요. 아. 그런 분보다 경기도지사가 된다면 이재명 정부 성공과 경기도에 올인할 수 있는 김병주와 같은 사람이 예.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누구보다도 실천력과 추진력, 돌파력이 있고요. 그리고 비전이 있고, 그리고 도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동고동락의 리더십을 갖췄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면은 또 당원이 주인인 정부잖아요. 그 예. 당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는 도민 주권 행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하. 지금 출마할 때부터 도민들에게 출마해도 되겠느냐 묻고, 그렇죠. 지금은 또 도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실제 공약도 같이 발전시켜 나가고, 도지사가 된다면은 도민 주권 행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소통 능력이 어떤 후보보다도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도민 주권 지방정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예, 의원님께서 이제 아까 경기도 민생에도 신경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이슈가 있다면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의 취약 지역이 경기 북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민생 분야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경기도가 가장 부족한 것이 자족 도시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안 된 지역이 경기 북부인데요. 자족 도시가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족 도시가 되려면 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럼 에너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경기 북부에 군사 분계선 밑에 보면 민통선이 있습니다. 민통선 라인에다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죠. 예.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그럼 에너지 전기가 생산이 되면은 그것을 이제 경기 북부는 실제로 개발할 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군이 철수하고 남아 있는 공여지도 있고, 예. 지금 군이 감축되면서 군이 떠난 군 유유지가 있어요. 그것은 원래 국방부가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100년간 임대를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AI 클러스터 또는 방산에서 MRO 클러스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비 클러스터죠. 예, 예. 그런 정비 체계 같은 거를 만든다면은 실질적으로 자족 도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자족 도시를 통해서 뭐 경기도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예를 들면 군 유지 중에 남양주에 있는 8호 정비대가 떠났어요. 예. 거기는 광릉숲과 봉선사 광릉이 있는 부근이에요. 거기를 이제 지자체가 매입을 하고 또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매입할 의도가 있어서 거기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경기도 상상 캠퍼스 같은 문학 단지를 만들면은 거기가 진짜로 경기 북부를 넘어서 경기도 대한민국의 힐링 공간이 돼요. 태릉 그 광릉숲과 연결이 돼서 예. 그러한 것들도 곳곳에 이제 그런 공약들을 같이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이미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으시네요. 네, 정책적으로. 지금 뭐 열심히 소통하면서 이런 것도 사실 도민들이 다 아이디어를 내서 가식적으로 이런 건 성과가 있습니다. 지난 예, 예. 12월 달에 이미 첫 발을 딛는 거기에서 음악회도 했어요. 경기도 문화재단과 함께. 예. 네. 그렇군요. 네. 네, 경기도에 지금 뭐 추미애 의원부터 해서 여러 핵심 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루트가 사실 아시잖아요. 국회의원 됐다가 대통령 루트로 가는데 지금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을 갔던 바로 이재명 대통령 때문일까요? 이번에 사실 6월 지방선거가 너무 많이 뜨거운데 이 이재명 대통령의 좀 영향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너무 많은 의원들이 지금 도지사에 이제 출마를 이제 예정하고 있고 다른 때보다 뜨거운 6월 지방선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재명 정부 새로 수립이 되고 아주 희망차지 않습니까? 예.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지자체에 도전하시는 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는 많은 분들이 도전한다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도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인재가 필요하고 예. 거기에 합당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가장 일 잘하는 전문가라고 하는데 실제 경기도에 저는 거의 한 반 지역을 많은 지역을 20여 년간 살았고요. 그리고 차곡차곡 행정 능력을 키웠고 또 비전 또한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실거주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너무나 현안을 잘 아시기도 하고. 네, 그럼요. 네. 그렇군요. 예. 그 이재명 정부의 혁신 정책을 경기도에서도 한번 실현시켜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네네.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주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지금 AI 시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기도가 AI의 표준 도시를 저는 세계적인 표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AI 강국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경기도는 1,400만 정도 인구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세계 표준 도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중심이 경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동안 서울이 중심이었다면은 중심도 이제 경기도로 이전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 산업, 뭐 여러 분야 교육도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계의 AI 중심 도시가 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도약을 하겠다. 원래 예. 들었잖아요. 대도약의 시발점은 경기도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 삼성전자의 반도체에서부터 핵심 세계 최첨단 핵심 산업들이 다 있거든요. 예. 이것을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AI 세계 표준 도시를 만들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도약을 경기도가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특히나 위성락 실장이 바로 발표를 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 한중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한일 정상회담도 지금 1월 중순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외교안보 정말 국방의 최고 적임자이시기도 한데 이거를 좀 어떻게 1차적으로 평가하세요? 네, 그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벌써 시진핑을 두 번째 네. 만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이나 중국 등 주변국과 아주 잘 지내야 됩니다. 지금 네.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국을 가셔서 평화와 경제를 해결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까지도. 그래서 특히 한반도의 평화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의 어떤 협조 없이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문화 교류, 또 경제 교류 이러한 것들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국익 외교가 빛을 내고 있다라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외교 안에서 그렇게 평화와 경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많은 파트가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이런 외교 천재 이재명을 받들어서 왜 경기도가 선봉장이 돼야 되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외교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해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한 적도 있고요. 예. 유엔에서 세계 평화를 다루기도 했었고, 그리고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을 하면서 미군을 지휘해 본 경험도 있고요. 예. 그런 토대로 사실 경기도는 실제 세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 글로벌 표준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하고도 가장 가까운 지역이 있고 북한하고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죠. 네. 예, 최고님께서 계속해서 국힘 천막 앞에서 1인 시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주제도 뭐 계속해서 바뀌었던 것 같고 지금은 국민의힘 해산 네.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너무 춥지는 않으세요? 힘들지 아이고, 않으세요? 많이 춥죠. 지금 7주째 이어가고 있고요. 1인 시위를 대법원 앞에서 내란 특검 앞에서 지금은 아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고 있는데 어떨 땐 감기가 들어도 멈출 수 없이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내란 척결과 국민의힘 해산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들
뜻과 우리 특히 당원 동지들의 뜻이 아주 간절합니다. 예. 12.3 내란이 일어났는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내란으로 유죄를 판결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란 척결 꼭 해야 된다 해서 내란 척결과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 촉구를 하는 시위를 하고 있고요. 아주 그 우리 당원 동지분들 국민들이 뜨겁습니다. 저는 올리면은 실제 좋아요가 한 4만씩 나오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까? 네, 2만에서 예. 4만까지 역시 주블리킹 명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런 사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국민을 대표해서 얘기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시위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그런 간절함을 제가 대신해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1인 시위 하실 때 저희가 앞서 영상을 봤잖아요. 정말 장군이나 파이터 같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 국민의힘 당직자까지 와서 시비 거니까 좀 많이 열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어떻게 예. 그거를 극복하셨습니까? 1인 시위 사실은 방해를 많이 합니다. 네.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는데도 국민의힘 당직자도 와서 방해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조차도 방해를 하고요. 또 극우 세력들이 와서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 뒤에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의연하게 그런 것들에 개의하지 않고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 예. 1인 시위 할 때 용기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매일매일 국민의 뜻에 조금 전에도 삼행시에서 나왔듯이 국민의 명령에 따르겠다. 아하. 내란 척결과 국민의힘 해산은 국민의 명령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들어서 1인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고생. 1인 시위만 하는 게 아니라 국회 내에서는 이제 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그렇죠. 외쳐서 단철을 시켰고요. 예. 지금 2차 종합 특검 해야 네. 된다고 계속해서 지금 1월 8일이면 아마 본회의 통과할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따끔한 이런 가시- 일침도 하셨죠. 필리버스터 그만하고 민생 법안에 복귀해라. 이런 네, 말씀도 네. 하셔서 너무 그렇죠. 시원했거든요. 네.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내란 척결 법안을 반대했잖아요. 네. 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반대 필리버스터를 할 때는 국회 안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국회의사당 밖에서는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의사당 안에서도 그만하고 외치고 의사당 밖에서도 국민의힘과 맞서 싸웠죠. 그래 예. 지금은 철수해 버렸어요 국민의힘이. 제가- 아니, 최고님 1인 시위 하셔서 그래서 철수한 거 그런지 아닌가? 몰라도 실제 본인들은 천막을 쳐놓고 난로도 피우고 그 TV도 갖다 놨는데 제가 바로 옆에서 1인 시위를 하니까 아이고. 막 가리고 창피한 모양이더라고요. 귀족 시위하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대통령 계속해서 통합 외치고 있고 협치 외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신년 인사에는 아예 패싱을 해보려고 MB한테 인사하러 갔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요. 그것은 진짜로 안 될 일이죠. 지금 MB가 누굽니까? 그 실제 유죄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통합하겠다는 대통령 신년에 안 가고 거기 쫓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또 지금 극우 세력들 만나러 가고 또 일부 그런 행보들 또 메시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역시 국민의힘은 희망이 없다. 저렇게 분열의 정치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나 좀 그 국민의힘의 모습들이 지금 한심한 거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해산이 답이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런 정신 가운데 차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자신이 이재명 정부에게 총리직 제안을 받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졸렬하고 찌질한 모습이잖아요. 정치에도 상도의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진심 어리게 이렇게 얘기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들 또는 그런 것들을 마치 자기 가시용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 정치는 사실 미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자기 정치, 자기 몸값 올리는데
활용하는 찌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1호 법안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2차 종합특검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이제 2차 종합특검이 발의가 되면 경찰이나 공수처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이첩이 될 텐데 요거 이제 한 대 묶어서 수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3대 종합 특검을 했잖아요. 예. 그 특검에서 미진한 분야가 많습니다. 그 미진한 분야를 모아서 종합 특검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에서 미진한 분야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제대로 밝혀지지 그렇죠. 않았는데 그런 걸 하는 거고 예. 내란 특검에서도 여러 가지 사법부나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요. 그걸 모아서 종합 특검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예. 1월 8일 날 꼭 통과가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 8일이요. 네네. 예. 근데 국힘은 일단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특검이다. 네.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어떻게 그건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서 내란 척결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내란 수계는 어땠습니까? 만약 그게 성공했다면은 지방선거고 뭐고 해산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도 자기들 멋대로 하는데 그래서 내란 척결은 지방선거와 관계가 없다. 지금 우리가 내란 척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빚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척결과 지방선거를 갖다 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국민 10명 중에 6명은 3대 특검 너무 미진하다. 이거 뭐 하는 거냐. 꾸짖으시고요. 종합특검 필요하다. 57%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아 무슨 특검 365일 해? 지겨워.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검은 사실 기존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3대 특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미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가야 됩니다. 그중에 특히 윤석열과 김건희에 관련된 거고 또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은 어떻게든 이것은 척결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관철을 못 시키고 척결을 못 한다면은 진짜로 이것은 미래 쿠데타를 잠복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 괜히 말꼬리 잡는 국민의 말꼬리 잡지 말고 내란 세력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은 3대 특검을 종합해서 하는 종합특검 빨리 받아들여야 예, 된다라고 예. 보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네.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통일교 특검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네. 사실 국힘이 먼저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받아서 신천지까지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는 국힘이 오히려 발을 빼는 듯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고 그렇죠. 계세요? 통일교 특검은 말씀하셨지만은 야당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라고 봐요. 아하. 통일교 특검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개별 의원 매치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의혹을 받는데 국민의힘 자체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간철이 돼서 통일교 특검으로 가면은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할 요소가 하나 더 느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란에 대한 것이 하나가 있고 통일교와 신천지 같은 경우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한 거 아닙니까? 예, 정교유착. 특히 통일교는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 정당에 대한 항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경기를 하는 거죠. 예. 본인들이 먼저 제안할 때는 우리가 안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떳떳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자고 역으로 했더니 이제 경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결국에는 법카 의혹까지 터진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아주 엄정히 저는 수사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우리 당은 당규에 따라서 실제 어제 최고위에도 열고 해서 강선 의원은 제명 조치를 그렇죠. 했고요. 예. 또 김병기 원내대표는 고강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이러한 의혹들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고 또 정청래 대표께서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분야에서는 신상필벌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악재일 수는 있는데 네.
지금 1월 중순에 원내대표 선거도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때 좀 어떻게 이제 여권 내의 권력 구조가 좀 개편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1월 11일 날 이제 최고위원 세 분하고 예.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뭐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또 국회의원들이 잘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뽑을 걸로 보고요. 이번에도 사실은 대부분의 집단지성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어떤 최고위원이 견인할 것인가, 또 원내대표도 어떤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것인가의 기준을 둘이라고 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권력 재편 이런 것보다는 실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어떤 원내 지도부 최고위원들이 될 것이냐가 포커스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일요일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이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광고 보고 와서 끝장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통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